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은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훌륭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이다. 쉬운 말로 당신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운동 성과를 달성하는 열쇠이다. 샵샵샵 운동 전 영양 섭취는 말 그대로 당신의 신체에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힘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선 탄수화물이 핵심이다. 탄수화물은 신체에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당신의 근육이 무리 없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트밀, 고구마 또는 바나나와 같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의 공급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신체가 근육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로 잘 알려진 분지체 아미노산을 포함한 고프로틴 식단을 통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가금류나 생선은 이러한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에서 중요하다. 물은 모든 생리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탈수는 신체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운동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샵샵샵 운동 후에는 체내에 소모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다.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단백질 쉐이크나 그릴드 치킨 같은 명백히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자. 탄수화물도 운동 전과 마찬가지로 근조직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운동 후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신체의 글리코겐 저장을 빠르게 복원하여 다음 운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곡물빵이나 퀴노아가 이러한 탄수화물을 얻기에 좋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지방을 얻으려면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은 운동 후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 잃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번엔 소금을 조금 포함한 물을 섭취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샵샵샵 결론 운동 전후의 올바른 영양 섭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운동 목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각자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같다. 충분한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그리고 수분 섭취로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김철수라는 평범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조용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시작되었고,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건강을 잃고 난 후였다. 어느 날 철수는 병원을 찾았다. 평소에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다.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철수는 다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일에만 몰두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결심을 한 철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매일 이른 아침에는 마을을 한 바퀴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으며,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현미밥과 된장국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이 철수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명상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는 짧은 명상을 통해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 밤에는 더욱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습관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철수는 점점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빛은 달라졌고, 밝고 활기찬 미소는 그를 보는 이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했다. 그가 변화하기 전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오로지 그들의 농산물 생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배우고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철수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었다. 그는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말마다 마을 회관에서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전하는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이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철수는 자신의 작은 결심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새하얀 이슬이 맺힌 풀밭을 걸으며 건강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피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얻기 위해 미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미나는 천연 재료를 활용하여 피부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야말로 피부에 가장 이로운 것이라 믿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젊은 소녀 소연이 미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생겨 고민이 많았습니다. 미나는 소연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은 꿀이었습니다. 미나는 꿀이 자연 보습제 역할을 하며 항균 및 항염작용을 통해 피부를 진정시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로 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알로에베라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뒷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기에 소연은 직접 알로에 잎을 따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알로에가 뛰어난 수분 공급원이며 상처 입은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지요. 세 번째, 소연에게 추천된 건 오트밀이었습니다. 미나는 피부 세정제 대신 오트밀로 부드럽게 얼굴을 문질러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동시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코넛 오일을 소개했습니다. 미나는 이 오일이 놀라운 보습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라벤더 오일이었습니다. 소연은 미나로부터 라벤더 오일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 효과가 있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였습니다. 미나는 아보카도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매끄럽고 생기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녹차를 추천했습니다. 미나는 녹차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카모마일이었습니다. 미나는 카모마일이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연은 카모마일 차를 우려내어 마시기도 하고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토마토였습니다. 미나는 토마토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주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며 토마토 팩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연은 미나의 추천대로 이 자연 재료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피부는 맑고 생기 넘치게 변화하였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소연의 비법을 궁금해했습니다. 미나와 소연은 함께 워크숍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전수했고 마을은 자연스레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렀고 미나는 그녀의 자랑스러운 제자 소연과 함께 마을을 떠나 더 많은 곳에 자연의 놀라운 힘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은 척추 건강 문제를 자주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허리와 목의 통증은 가장 흔한 불편함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러 나가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고양이 소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이 스트레칭은 요가 동작 중 하나로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우선 매트 위에 네 발로 엎드린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등을 세운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리고 허리를 아래로 휘어 소위 등처럼 만들면 된다. 이 동작은 각 동작당 5에서 10초씩 반복하며 10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낮은 강도의 이 스트레칭은 잠깐의 휴식 시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스트레칭은 코브라 자세로 척추의 가장 아래쪽 부분부터 목까지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도와준다. 바닥에 엎드린 후 손바닥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 옆에 위치시킨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 팔로 몸을 지탱하는데 이때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자세를 15에서 30초간 유지하며 깊고 고르게 호흡하는 것이 좋다. 이 동작은 하루의 시작이나 끝을 마무리할 때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탁월하다. 세 번째로는 무릎 가슴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이 스트레칭은 특히 허리 아랫부분과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아 당겨준다. 각 무릎마다 15에서 20초씩 유지하며 번갈아 가면서 수행한다. 이 동작은 허리에 부담이 없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스트레칭 초보자에게도 알맞다.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스트레칭으로 척추 건강을 관리한다면 불편한 통증에서 벗어나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척추와 허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 내 몸을 아끼고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